전주시가 마중길 조성과 활성화에 지금까지 70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보행자는 적고 근처 상가 매출도 크지 않아 전시 행정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10%인 군산사랑 상품권 할인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인데 골목 상권이 다시 위축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4천여 개의 일자리가 생길 거라던 익산 3사 산업단지의 실제 일자리가 800여 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8시 뉴스입니다. 벚꽃은 졌지만 봄은 절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전주수목원에서는 봄바람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찾아 아름다운 계절을 즐겼습니다. 휴일 표정 하원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빨갛고 노란 튤립이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말 그대로 꽃의 향연이 펼쳐진 정원. 보는 이들의 눈까지 화사해집니다. 노란 지팡이가 순식간에 붉은색으로 다시 하얀색으로 바뀌더니 천으로 변신합니다. 마술사의 신기한 손놀림에 아이들은 눈을 떼지 못합니다. 동화 속에서나 보던 숲속 통나무 오두막집은 아이들의 즐거운 놀이터입니다. 나무 위에 집이 있으니까 동화처럼 뭔가 나무 위를 올라가는 느낌이 들었고 재미있었어요.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이 마련한 봄바람 페스티벌은 오는 28일까지 열립니다. 꽃도 예쁘게 많이 피고요. 그리고 뭐 곤충들도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체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잘 해 놓으셔가지고 너무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500년 전 영국 병사들이 나무 술통에 부러진 화살을 던지던 놀이에서 유래한 다트. 2.44m 거리에서 다트를 던져 원하는 구역에 꽂아야 합니다. 전주에서 열린 전국 다트 대회에는 프로 선수와 동호인 등 700여 명이 참여해 기량을 겨뤘습니다. 단순하게 가운데만 맞춰야 된다는 게 아니라 다트는 내가 원하는 곳에 어디든 어느 부분이든 원하는 곳에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곳을 맞췄을 때 그 쾌감이 좋은 것 같습니다. 봄의 절정으로 향하는 길목. 시민들은 산과 들에서 아름다운 실록의 계절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주시가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한 전주역앞 첫 마중길 사업을 놓고 예산 낭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행자 중심의 명품 거리가 목표였는데 보행자는 많지 않고 관광객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지금까지 쓰인 돈만 70억 원이 넘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역에서 백제대로까지 850m 구간으로 지난 2015년 천마중길로 조성된 곳입니다. 전주시는 도로 중앙에 시민들이 걸을 수 있는 널찍한 광장을 마련하겠다며 기존 8차로를 6차로로 줄였습니다. 또 차량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 도로를 구불구불하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보행자가 크게 늘었을까? 평일 낮 12시를 전후에 살펴봤더니 길을 거니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주말 관광객은 늘었을까? 지난 13일 주말을 맞아 다양한 체험 행사가 열렸는데 인근 주민들과 행사 참여 인원을 빼면 관광객은 거의 없습니다. 관광객은 거의 없어요. 그냥 이 근처 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전주역에서 나오는 관광객에게 바로 앞 마중길을 찾아볼 의향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안내표를 찾았는데 그냥 유명하다고 해서 한옥마을 먼저 가보려고요. 다른 데로 여기 주변을 이렇게 좀 걸어 다녀 보시거나 이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네, 그냥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그냥 내린 거라 일단은 유명한 곳 먼저 가려고요. 더구나 마중길 인근에 온갖 유흥주점이 즐비해 이곳을 굳이 걷고 싶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기 가면서 구경 좀 하고 좀 걸어가 보자. 저기까지라도. 응? 그런데 그런 생각 하나도 안 들지. 왜요? 상가도 다 여기 뭐 음악홀, 뭐 댄스 춤추는데 노블리 음악홀 맨 다 그런 거지 뭐. 이렇다 보니 전주역 앞 상가들의 매출도 신통치 않습니다. 거의 다 안 돼요. 다 상가들이. 저런 데 같은 경우는 다 지금 거의 안 하잖아요. 문 닫고. 몇 번씩 바뀌어요. 뭐 그런데. 사람이 없어요, 동네에. 주말에 무슨 뭐 행사 할 때도 그렇게 또 많지도 않고.
전주시는 천마중길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이후 70억 원을 썼습니다. 명품거리 조성과 나무식재, 그리고 물놀이장과 각종 공연 등에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찾는 관광객은 많지 않고 주변 상인들의 매출도 큰 폭의 증가가 없어 천마중길 사업이 전시행정으로 전락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군산시가 군산사랑 상품권을 구매하는 시민들에게 주는 할인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할인율을 유지할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침체된 군산 지역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군산사랑 상품권이 발행됐습니다. 7달 만에 2,200억 원이 발행돼 한 달에 310억 원씩 유통됐습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금액의 상품권이 유통된 데는 상품권 구매 때 주는 10%의 할인 혜택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군산시는 지역 상품권을 구매하는 시민에게 주는 10%의 할인 혜택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 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에 발행 금액의 4%를 지원하지만 고용 위기 지역인 군산은 2배 넘게 많은 10%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군산시도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4%만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정부의 추가 지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군산시는 6%의 할인 예산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군산시의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4%가 되고 그러면은 12가 이제 6%를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좀 조정을 해야 된다. 이제 뭐 그런 얘기예요. 할인 혜택 축소는 지역 상품권 사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상품권이 나왔기 때문에 상품권을 쓰는 사람이 많은데 만약에 이제 상품권이 만약에 10%도 혜택을 안 준다면 줄어든다면 그냥 무조건 상품권 쓸 일이 그냥 카드 써버리면 낫지. 어렵게 불씨를 살려놓은 골목 상권이 또다시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익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산업단지에 기업들이 잇따라 입주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입주한 기업들의 실제 고용이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조성 공사가 마무리된 익산 산산업단지에 26개 업체가 입주를 마쳤습니다. 익산 하면에 조성된 사산업단지는 6개 업체가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입주한 업체들의 실제 고용이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시민단체가 이들 입주 기업의 고용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익산 3사 산업단지에 입주해 가동 중인 기업은 모두 32개로 분양 체결 당시 4,200여 개의 일자리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기준 이들 기업들의 실제 고용은 846명에 그쳐 업체들이 약속한 일자리에 비하면 고용률은 19.8%에 불과했습니다. 익산시가 분양계약 체결 때마다 밝힌 기대 효과와 비교할 때 초라한 실적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막대한 지방채와 그다음에 특별회계과 자금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우리가 조성을 했는데 효과가 현장에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익산시는 이 부분을 충분히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일자리 마련 등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린다며 2,600억 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산단을 조성했습니다. 현재 두 산단의 분양률은 67.7%로 더 많은 기업 유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입주 기업에 주는 유치 보조금을 고용 실적에 따라 차별 지원하는 등 고용을 늘리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우정현입니다. 축구 종합센터 유치를 추진하는 장수군에 대한 대한축구협회 현지 실사 날짜가 오는 23일로 확정됐습니다. 축구협회는 현지 실사를 통해 장수군의 입지 조건과 지원 내용 등을 살펴보고 천안시와 경주시 등 다른 7개 경쟁 시군과의 비교 작업을 거쳐 우선 협상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축구센터는 관중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스타디움과 경기장 12곳, 숙소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향후 10년간 생산 유발 2조 8천억 원, 고용 유발 4만 1,000명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곤충 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전라도의회 김기영 의원은 미국에서는 곤충 산업의 경제 규모가 60조 원에 이르고 국내에서도 식품과 의약 등을 중심으로 3천억 원대로 성장했지만 도내에서는 여전히 인식이 낮고 농가도 강원과 제주 다음으로 적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곤충 산업의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며 곤충 종자 보급센터를 설치하고 곤충 산업을 식품 산업과 연계하기 위해 식품 클러스터를 활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주춤했던 전북 병의원의 외국인 환자 수가 다시 늘었지만 여전히 전국의 1%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결과 전북 병의원의 외국인 환자 수는 지난 2016년 3,890명에서 2017년에 2,400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에는 3,580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9%에 불과했습니다. 교사 대부분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교육청이 도내 유초중고 교원 4,8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8.5%로 나타났습니다. 민주시민교육에 있어 가장 강조해야 할 내용은 인성과 도덕성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이해, 그리고 타인에 대한 소통과 배려 능력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북은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9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8도 등 25도에서 28도의 분포로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화요일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져 비가 내리겠고 이 비는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며 금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린 뒤에는 기온이 내려가 때이른 더위도 물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